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 기흥 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 7월, 1월에 취임하셨죠? 네. 네. 제가 기흥 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 그 현황을 봤더니 22년 7월 27일에 적정성 검토 의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비가 8,774억 원이라면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살펴보셨던 내용이 어느 것이죠? 저 사업은 제 기억에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통량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 제안은 SK 에코플랜트가 한 거로 알고 있고 용인의 부담액 저거는 제안자가 이야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격성 의뢰를 이제 한 상황이고 적격성 의뢰 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그 BC가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제안자가 철회를 최근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철회한 내용을 오늘 전달받았는데 제가 6월 14일자로 시정 질문을 크게 4개 단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제가 살펴봤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그 적격성 검토 의뢰 비용으로 9,900만 원이 우리가 지출한 1억 원. 네, 9,900으로 이렇게 전달받았고요. 예. 그럼 이 비용이 우리가 지금 100%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적격성은 이 문제는 우리 신성장 전략국장 좀 앞에 오셔서 좀 자세히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장님. 12로 1억 원에서 적격성 의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에 전 절차상으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7월 27일 날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 2차 추경 때 의뢰를 맡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그때는 교통건설국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적정성을 검토해야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보니까 그 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네. 교통건설국에서 담당국이 신성장 전략국이죠. 이로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9,9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오늘 관련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 제안자가 철회를 신청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회란 게 어떤 상황이죠?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적격성 전문기관인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의뢰를 해서 올 6월에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사항을 좀 인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 경제성이 좀 그걸 BC 분석이라는데 좀 적게 나오니까 그거를 자기가 신청을 해도 결과가 기준치에 하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회가 된 겁니다. 그 보편적으로 사업자가 우리 시에 민자 사업을 제안할 때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BC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때는 1이 좀 넘는 걸로.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어느 정도로 검토되고?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네. 1 미만으로다가 되는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는 BC값이 양호해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검토한 거죠. 그 보고서 우리 시한테 제출한 거잖아요. 그 보고서는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9,900만 원 우리가
적정성 검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네.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2천억 원 이상 공사 이 사업은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법에 의해서 7조에 의해서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다가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량이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들어온다고 우리가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적정성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시장님한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6월 14일 날 질문 요지는 딱 두 가지였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우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계획될 때 4.3km가 이렇게 우리 시도 노력을 하고 경기도 지혜치 측에서도 일부는 뭐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설치되게 돼 있었는데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 구간 4.3km 구간을 이용하면 통행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혹시 작년 일이지만 이 내용 인지하셨나요? 글쎄 제가 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자였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없고요. 그러나 지금 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네. 답변하신 대로 저 제안이 다시 될 때 통행료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제가 마저 다시 그다음에 한번 이 적격성 문제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형 사업이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 적격성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한이 철회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시비가 들어간 수수료 문제는 제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그건 검토는 못 받아봤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님 이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6월 14일 날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추가로 질문한 자리고요. 그 사업자는 이 부분을 뭐 처리했다는 거는 시정 질문이 나간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정 질문 직후인가 직전인가 이 철회 내용을 6월 우리 15일. 인지를 했고 그래서 설명을 좀 원래 7월 시의회 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마저 질문지 네네. 읽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원래 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9월에도 이 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 기간이 50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너무 길지 않냐 이 부분하고 단구간 아까 말씀드린 4.3km 구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럼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원래 회의 때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시장님한테 전달되지 않나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지금 인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세부적인 거 질문 드릴게요. 그 며칠 전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19일 날 간부 공무원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시장님께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안전이 중요한 시대, 철저한 재난 대비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어서 시장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드릴 말씀 없겠지만 그 약 9천억 정도 되는 민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검토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판단에 질문 어떤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을 검토했다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9km 중에 7.3km가 지하 터널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꽤 길죠. 그래서 당연히 저 같았으면 아마 안전성을 검토할 것 같은데 그
사업 아니, 제안서를 그 저는 볼 지금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고 막 제안이 들어왔고 그 사업이 시의 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시민을 대변해서 궁금한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9km 민자도로 중에 7.3km가 지하 터널 구간인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과연 여기가 그 내진 설계라든지 피난 대피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려고 시정 질문하기 전, 추가 질문하기 전에 집행부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관련 부서에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제안서 등에 관한 자료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뭐 저도 어떤 부분이 뭐 경영상, 영업상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 8,774억 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안전성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그 자리 그걸 뭐 못 보셨을지 아니면은 추후에 살펴보시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좀 약간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그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이런 우리 용인시 공직자 그 집행부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막 제안이 접수된 거, 민간에서 제안을 한 내용, 그 제안 내용이 아마 안전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됐는지 몰라도 저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보고를 받기를 이런 제안이 왔는데 시의 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니 적격성 의뢰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막 접수된 상황에서 적격성 의뢰하는데 화재시 피난로는 몇 개를 확보해야 되며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따지나요 통상?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아마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그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거는 그렇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사업 투자법 시행령 7조 15항에 따르면은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그 제안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 제가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셨던 그 사업 구간에 대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우리 용인시를 지나가는 신갈 단층대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요번에 뭐 검토했던 사업 구간이고요. 저 파란 선을 경유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지금 SRT가 경유하는 유런 터널 그 구간입니다. 이 터널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유런 터널은 지하 50m에 있는데 전 구간을 내진 1등급 적용 설계했어요. 시공도 하고요. 그리고 17개의 피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진 1등급 적용을 하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운영 중인 유런 터널의 문제점이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2017년도에는 4.7cm가 융기되었고 20년도 6월에는 18.9cm가 융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을 접해서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감에서 행감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터널을 있는 지대 신갈 단층대를 경유하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최초에는 이렇게 안전시설, 안전시설을 기반시설을 하는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게끔 제한이 돼야 되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지 추후에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 신갈 단층대인데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난구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공사비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집행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용인 시민을 대변하여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비 8,774억 원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 질문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예, 나름대로 소통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우리 시의회에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국장 답변 가운데 보면 지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제가 하나 더 읽어드려야겠네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을 시의회와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분당 차량 사업소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시장께서는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한 분당 차량기지 명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사가 뜹니다. 네, 혹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시의 자긍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면서 용인을 위원장 맡았을 때 이 수원 신갈 IC로 제가 이름을 바꾸는 노력을 했죠. 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용인 특례시 당시는 용인시지만 있던 예컨대 수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분당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분당 차량 등록 사업소 이름도 우리 기흥이든 보정이든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 분당 차량 사업소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사업소 문제는 우리 용인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서울시는 9곳의 철도 차량 기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화, 김포로 이전, 수색, 코레일 이전 용역 중, 신정, 덮개시어 복합개발, 구로, 기재부 타당성 없음, 창동, 남양주로 이전, 이문, 덮개시어 복합개발, 신내, 경기도 수용 불가, 고덕, 덮개시어 복합개발, 수서, 덮개시어 복합개발 이렇게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잠깐 신내는 경기도 수용 불가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로는 기재부 타당성 없음. 네. 저거는 예, 이건 제가 끝났고요. 그 철도 차량 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덮개를 씌워 복합 개발하는 방식과 이전을 하고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인데 제가 참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소 차량 기지는 구체적으로 상부를 덮어 개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서울시정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수소 차량 기지를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전동차를 정차 보관하고 수리하는 공간인 서울 강남 자곡동의 수서 차량기지.
서울시가 이 공간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버금가는 입체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지 위를 인공지반으로 덮어 녹지가 어우러진 업무, 주거, 분화, 상업시설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인데 그 규모는 상부는 9층에서 최고 16층, 연면적 약 66만 5천 평방미터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 위에 약 30만 평방미터 면적의 인공지반을 구성해 복합 개발한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춰 수서역 일대를 동남권 디지털 기반의 첨단 산업 복합 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질문을 드려서 뭐 명확한 답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준비했으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당 차량기지 부지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죽전역과 보정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좋으며 경계 용인 플랫폼 시티 첨단 지식 사업 단지와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1994년 분당 차량 기지가 들어설 당시 우리 용인과 지금 우리 용인 상황이 많이 다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분당 차량 기지는 30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늦기 전에 분당 차량 기지의 재평가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글쎄 아까 23호선 그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의뢰를 해서 왜 12억을 낭비했느냐는 취지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철도공사 땅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분당선을 운행하려면 저 차량 기지는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죠. 8만 평이 넘고 6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차량 정비를 하고 또 주박기지 역할까지 하고 하는데 우리 소유의 땅도 아닌 것을 제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저걸 이전한다. 지금 과거에도 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도공사는 전혀 이전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용역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황으로 이게 받아들였어요. 2017년도에 그 시장 결정이 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차량 기지에 아마 사업자가 제안이 됐는데 제 기억엔 죽전 아울렛 측에서 그 상인분들께서 반대해서 그 사업이 못 갔던 부분인데 지금 확인하시면 우측 하단이 시장 부지로 용도가 지금 변경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지 좌측에는 그 철도공단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철도공단은 전혀 입장의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서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지역마다 지금 사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수소 차량 기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차량 기지 이전을 기대했다가 과거에 수원과 용인에서 차량 기지 내놓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대를 접고 그 위에 올리겠다는 건데 그건 서울시 소유의 땅인 거로 알고 있고 신내나 구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기를 왜 전원했느냐. 아마 거기에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정에 맞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뭐 제가 이전을 공약한 적도 없고 현재 저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한 적도 없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용역을 줘서 서울의 수소 차량 기지처럼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있고 좀 미가상 저렇게 좀 오랫동안 30년 넘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관련 있는 부분들이 살펴봐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요. 네, 그 문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도 지역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또 그걸 노력을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는 문제고 우리 시의 소유 땅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 위에 뭐 수서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빵집에 가서 떡 만들려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1년 정도 이제 시의원 활동하는데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제 공약이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살펴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맞는데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말이죠. 제가 공약하지 않은 거 국가 산단 300조 원 유치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 못 받은 건데 이건 짧게 좀 관련 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용인 기흥 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에 우리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 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제가 14일 날 시정 질문했는데 이거에 답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플랫폼 시티 우리 개발하면서 그 기본 협약서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재투자 관련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초의 플랫폼 시티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변 구도심과의 연계를 고려를 당연히 했겠죠. 광역교통 대책도 하고 우리 계획에 된 거 보면은 터널도 뚫는 데도 있고 수지구청은 1.4km 지하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보정동은 경부고속도로 탄천을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검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지만 플랫폼 시티 사업 부지와 구도심의 연계성을 우선하여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또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연원마을하고 구성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 플랫폼 시티를 계획함에 있어서 좀 누락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을 좀 전달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일 노선버스가 1452에 정차하는 연원마을 인근 정류장과 구성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금 재투자 더 나아가서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추가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성로란 게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저 구성로를 통해서 예전에 시장님이 사셨던 아파트 단지도 지나갈 수 있고 경찰대, 청덕동, 동백동을 다 가는 그 구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로인데 저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구성역, 플랫폼 시티, 추후에는 GTX 용인역이 쓰겠죠. 거길 가는 경로를 보시면 그 붉은 선이 지금 가는 방향이고요. 그 녹색 선이 좀 우회하는 게 앞으로 용구대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이렇게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도 좀 인지하고 계신데 작년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관련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업 초기에 검토를 했으면 반영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이렇게 좀 가치 있는 도로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로를 이용하여 구성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지금 총 12개이고요. 1일 67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GTX 용인역이 개통되면 더 많은 차량이 저는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은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